자, 이번 세션의 좌장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황희곤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서울관광재단 김지연 팀장님,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김민혜 팀장님, 올림플래닛 안호준 이사님, 그리고 SAP 코리아 정상희 상무님 단상 위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의 패널 토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종의미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되게 좋은 내용들이 또 어쩌면 상당히 좀 고양 차원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 특히 우리 앞 세션의 투리즘 텍스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지원 제도 같은 것을 많이 연구도 해봤는데 상당히 유익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얘기대로 지금 메타버스 우리 지금 민문호 대표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아마 아직은 저희 우리 마이스 쪽에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또 많은 이제 궁금증도 있고 또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뭐랄까요,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세션은 큰 부담 없이 미래의 상상력을 발휘해 가면서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특히나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의 우리 마이스의 또는 우리 도시 마케팅의 아니면 우리 국가의 어떤 관광 이런 역할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토론자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민문호 대표님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인사 다시 한번 더 하시죠. 우리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 다음에 서울관광재단에 지금 현재 마이스 기획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지연 팀장님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바로 이 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팀 팀장이신 김민혜 팀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쪽 디지털 또 메타버스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올림플래닛의 안호준 이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이런 IT 업체, 첨단 업체죠. SAP의 상무님을 계시는 우리 정상희 상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또 요즘 이 메타버스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책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마이스 쪽에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분들도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방금 우리 발표를 우리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높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특히 우리나라의 제페토가 네이버 제대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구독자 수가 2억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리 삼성이나 특히 SK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트렌드에 좀 얼리 어댑터를 상당히 좀 앞선 그런 국가하고 그런 국민인 것 같아서 그게 큰 장점인데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방금 우리 발표자도 말씀 좀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주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 비트코인, 우리 알트코인, 우리 코인의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의견인데요. 분명히 앞으로 블록체인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하나의 가상화폐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교환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제도화든지 전략화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최근에 우리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것은 지금 메타버스가 우리 언론이든 우리 국가 차원이든 개별 기업처럼 되게 관심이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각자 생각하시는 메타버스의 어떤 미래 비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
또 지금 부족한 대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같이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래 설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저는 마음껏 우리 패널 분들이 말씀드릴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 김지연 팀장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우리 김지연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관광재단의 김지연입니다. 이런 자리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 좋게도 작년에 이제 버추얼 서울이라는 3D 가상 행사장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도 주시고 저도 나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뭐 전면적으로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화상회의를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의 본연의 업무가 도시를 보여주는 일이니까 도시를 보여주는 그 행사장을 만들자 해서 3D 가상 행사장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그 도시를 보여주는 3D 가상 그 행사장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해외 사례들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해외 사례 중에는 이제 아바타들이 직접 행사장에 참여를 해서 회의도 하고 팀빌딩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아바타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 지금 이제 참가하시는 연령대가 아직은 이제 40,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는 이제 허들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뭐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접속이 불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거를 만들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외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그냥 이제 3D로 바로 이제 웹페이지로 접속하듯이 URL을 치고 들어가면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행사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공부할 때만 해도 메타버스란 용어는 사실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냥 이제 버추얼 행사, 버추얼 뭐 가상 행사장, 뭐 버추얼 플랫폼 뭐 이런 식의 용어만 이제 봤다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이제 제가 올 1월달에 이제 스터디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바타로 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회의는 가상 행사장에서 좀 성공적으로 잘 했고 플랫폼도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바타를 좀 사용하고 싶은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도저히 오프라인이 아니면 대체가 안 되는 그런 분야잖아요. 이제 그래서 팀빌딩이라도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봤는데 온라인 팀빌딩이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아바타가 이제 팀빌딩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바타가 팀빌딩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를 이제 9월부터 기획을 해서 올 3월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접하게 돼서 우리가 이걸 론칭할 때쯤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는 팀빌딩이라고 홍보를 하면 참 좋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컨벤션 뷰로 중에서 팀빌딩을 이제 가상 행사로 가상으로 이제 소개하는 건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저희도 좀 처음 쓰게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아바타가 팀빌딩 할 수 있는 게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3가지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김밥 만들기라던가 시청 광장에서 윷놀이를 하거나 이제 한강 둔치에서 서울 그 랜턴 등 만들기 게임,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만들어서 론칭을 했고, 아바타는 최대 6명까지만 가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쓰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주세요. 메타버스에서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 버추얼 서울 플랫폼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치 전문가인 듯한 그거를 주시는데 사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고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마이스 분야에 분명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그 니즈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 그 가상 행사장 플랫폼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희가 데모 버전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데, 데모 버전에 접속하시는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은 저희가 론칭을 하고, 이게 온라인상에서만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업계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도, 다운로드 수가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인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마이스 행사에서 조금 아직은 메타버스가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인데 아직까지 아바타가 등장하는 마이스 행사장은 이제 PC 버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바일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그걸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제 그 게임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상 행사장을 저희가 3D로 만들 때도 뭐 하다못해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 테이블을 사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곡선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을 라운드 테이블인데 라운드 테이블을 못 만들고 사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과부하에 걸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그 행사장을 메타버스로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아직은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직은 좀 장애 요인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 마이스 행사를 하기에는 아바타의 수가 그렇게 많은 수를 아바타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프렌드가 이제 그 방을 만들어서 회의실 같은 방을 만들어서 그 오픈 채팅방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130명까지가 최대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100명 이하의 회의는 뭐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지만 뭐 이게 뭐 500명, 1000명 뭐 이렇게 되는 대규모 이제 국제회의라던가 이런 행사는 아직 그 아바타의 동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전시 같은 경우는 더구나 전시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또 아바타가 가서 뭐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규모 인원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MZ세대가 이제 이 마이스 업계의 주류 그 활동 그 연령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바뀌겠지만 아직까지 마이스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막기는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버추얼 서울 플랫폼을 내년에는 메타버스 행사장으로 만들어 볼까라고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술이 굉장히 바로 옛날 기술이 돼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이제 기껏 만들었는데 또 활용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가 없을 것 같다는 이제 또 예측이 돼서 저희가 메타버스까지 이제 확장하는 건 좀 잠시 보류하자라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기존에 있는 가상 행사장은 고도화는 시키되 아바타가 등장하지는 않는 그런 이제 행사장으로 고도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관광재단이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 좀 느낄 수 있었고, 어쨌든 현재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접근성의 문제, 그 다음에 아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면 유저 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또 그런 한계랄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몇 가지 아주 좋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고요. 토론 다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안 대표님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천관광공사의 김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팀을 맡고 있는 김민혜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친정집에 돌아온 것 같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그런
자리입니다. 저도 인천관광공사에서 이제 컨벤션 뷰로 팀장 또 컨벤샤 마케팅 팀장 해서 한 5년 이상 마이스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좀 패널로 초대된 이유가 아마도 최근에 저희가 문화부에서 진행했던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공모에서 제가 그 프로젝트 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나,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요즘 그 관광 분야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이 디지털, 특히 이 하이테크와 관련된 부분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굉장히 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잠깐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새롭게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또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서 저의 그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광지를, 그것도 도보 관광이 가능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스마트한 요소, ICT적인 요소, 뭐, AI라든가, 뭐, IoT라든가, 그 다음에 AR, VR, 그 다음에 뭐, 사실 핀테크, 뭐, 관련된 그 데이터, 플랫폼, 이런 모든 요소들을 사실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거나 관광객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데에 도입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프로젝트였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은 꼭 한번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굉장히 그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비단 이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실 관광과 마이스에 있어서 그 디지털 산업과의 접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흐름이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이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 인천의 관광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대상지로 삼은 곳이 계양장이라는 곳입니다. 인천 계양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차이나타운 뭐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 관광지였는데, 그곳이 사실 근대 문화유산을 굉장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고, 그 과거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으로 좀 접목을 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인 아까도 설명하셨던 뭐 AR, VR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저희가 시켰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를 이 과거의 고스트 도슨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과거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 과거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갑자기 들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기획을 함으로써 그거를 좀 풀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하지만 저희가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접목시키면서, 특히 저희가 사실 버추얼 관광이라는 게 이제 VR이라는 게 지금 현재 가보지 못하는 곳을 뭐 온라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마이스의 참가자들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을 불러오고 현장에서 어떻게 재미있는 요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까지 좀 접할 수 있게 됐고,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사실 그 과기정통부의 그 공모 사업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XR 메타버스 사업입니다. 사실 이거는 보다 R&D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 관련된 기술을 도시에 적용을 해서 공간, 특히 저희가 지금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곳은 인천공항, 그 다음에 성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한 송도, 그 다음에 계양장 부분에서의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향후 이제 구축을 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관광과 접목하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 관광 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관광과 혹은 마이스와 관련된 이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그 관광지,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 기술 엔지니어들, IT 쪽에서 기술을 가진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사실 우리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니즈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분들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 IT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저희 요소에서 AR로 VR로 구현했던 부분만 설명드렸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핀테크 분야에서도 NFC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들도 그렇고 QR로 뭐 스마트 오더를 하는 뭐 주문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전문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 최근에 제가 마이스 분야에서 저희도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하기도 하고 적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또 앱을 만들기도 했고, 근데 앱을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들인 게 뭐냐면 기획 A부터 Z까지 기획에 대한 설계가 다 나오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구현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부분으로 구현이 되지 않고 다시 다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사실 고생을 하긴 했지만 마이스나 혹은 뭐 관광 쪽에서의 경험이 있고 현장에 대해서 이 ICT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고 관광객이 어떤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결과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IT 분야에서 관광이나 그동안 마이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그다지 돈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IT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쪽에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험들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의 니즈에 맞는 기술들, 그 다음에 저희 타겟을 다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행사를 기획을 하던 아니면 제가 진행했던 이런 뭐 AR, VR을 활용한 뭐 관광 프로젝트를 하던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서울관광재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술이 그 순간 다음에 또 낙후된 기술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 행사, 그러니까 관광적인 측면에서의 기획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행사를 기획하는 분들이 보다 더 IT의 그 어떤 흐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부나 이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 과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지금 사실 굉장히 기술에 열광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목적이 기술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가 혹은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유치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실은 향후에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이 기획자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민희 팀장님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첨단 기술 관련한 기획자와 개발자 간에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 포함해서 그러니 리얼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마이스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업체도 그렇고, 이런 IT 관련한 기술자 이런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한데 요즘 그분들 몸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감히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모시지 못한다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은 지금 우리 김민희 팀장님 말씀 주신 그 중간 영역, 그러니까 개발자와 기획자의 어떤 중간 코디네이터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고용 창출에 기회가 있겠다 생각을 개인 좀 해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서울관광재단하고 우리 인천관광공사 두 분은 아무래도 공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 상당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안 이사님하고 우리 정상무님은 또 민간 기업에 계시니까 또 한번 민간 기업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안우준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올림플래닛의 안호준이라고 합니다. 민 대표님부터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주시고, 시장에서 좀 많이 겪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패널로 좀 요청을 받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주제가 마이스와 디지털, 그리고 메타버스인 마이스라고 해갖고,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스 산업에서 디지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새로운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접목이 돼야 될지, 이제 현업에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했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 제페토나 이프랜드나 이런 러블록스나 같은 이제 다양한 아바타 중심의 게임 기반의 플랫폼으로 좀 시장이 지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몰입형 가상 세계가 배제된 상태로 아바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서비스들이 기업 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좀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바타를 이용을 해갖고 하는 서비스들이 과연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하는 서비스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이런 게임 캐릭터 기반의 아바타들이 메타버스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명의 유저가 있지만 90%는 해외에 있고 그중에 또 80%는 10대가 메인 유저입니다. 근데 그 공간을 대상으로 뭔가 이런 비즈니스나 B2B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이게 접목이 됐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치를 해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시장에서 내보낼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답으로는 이제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융복합이라는 이런 워딩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봉환력이고, 그리고 좀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시장에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대 이전에는, 이제 90년대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대면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대면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2020년대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좀 이동을 해갔습니다. 온라인의 세계가 되면서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웹 중심의 많은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오게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시너지를 얻어서 하나의 그런 솔루션과 서비스로
것으로 시장이 제공돼야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 솔루션도 뭐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응하는 플랫폼이고 생태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같은 것들로 이제 지역 정보를 보여주고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제 일반 소비자가 그 메타버스의 생태계 공간, 메타버스의 플랫폼 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크루즈 여행을 경험을 해보고 오프라인 여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 형태에서 체험을 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로 이루어지는 이런 미래 세상이라고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에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많은 경험이나 체험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해지가 되고 지금 초기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디바이스가 휴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착용하는 형태로 진화가 됐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됐을까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인 것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좀 배제하고 생각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버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추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가상, 허구, 상상 뭐 이런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옥스퍼드 딕셔너리 같은 데서 있는 데피니션을 보면은 현실과 유사한 현실과 가까운 이런 형태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버추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따라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느껴서 현실에서도 이런 그 부가가치들을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말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융복합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온라인상의 융복합화는 저희가 생각하는 융복합화는 어떤 게 있냐면은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범용기술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인쇄라든지 전기, 인터넷 이런 것들처럼 시대를 바꾼 기술들을 범용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 안에서 이런 다양한 범용기술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바뀌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버추얼 휴먼이 등장을 해서 버추얼 휴먼이 디지털로 큐레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여기서 파생되는 빅데이터의 영역까지 넘어간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보고 이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분할을 하면서 마케팅적인 전략이라든지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이런 그 디지털의 영역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아바타가 지금 뭐 게임 기반으로 많이 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바타의 정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개인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아바타가 게임 기반이 아니라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뭐 AI 휴먼 뭐 이런 형태로 좀 디벨롭이 돼서 요 마이스 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AI 휴먼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일반 유저가 온라인 상에서 들어왔을 때 기존의 웹페이지 상에서 그냥 본인이 정보를 찾아서 갔던 것들을 디지털 휴먼이나 버추얼 휴먼 같은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고 이런 Q&A를 이런 같이 해주는 방식으로도 이제 진화를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융복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마이스 산업은 이제 단순히 전시 쪽으로만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연계돼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관광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이후에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뭐 하는 반면에 관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 관광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이런 관광객들 그리고 잠재 고객들이
국내 쪽으로 이제 여행하는 관광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런 메타버스 기술, 온라인 기술을 같이 범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융복합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런 말한 이유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전시 쪽 그 한 면만에서 이제 가상 전시관의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들이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좀 적용이 돼서 한다면은 이제 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로컬라이징 돼서 하는 행사의 장으로 열리면서 로컬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연계해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방에서 뭐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버추얼 공간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의 스토어 같은 이런 개념도 같이 붙여가지고 특산물 판매나 이런 쪽도 같이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버추얼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넓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뭐 버추얼 스토어를 저희가 가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 스토어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이제 뭐 매체를 만들 수 있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상으로 공간을 만들어도 그 가상의 공간을 진짜 있는 스토어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로컬에 있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 명소를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있는 그 관광에 뭐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링크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연계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오프라인으로 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전시를 뭐 하게 되면은 이제 전시하는 지역으로 방문을 해서 그 안에서 일반 유저나 뭐 소비자들이 뭐 관광하는 것들은 이제 개인이 하는 거라고 이제 치부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지역을 체험을 하고 공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스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기술을 접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저도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는 고민들을 이제 지자체나 정부 주체 쪽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갖고 진짜 뭐 언론 홍보, 마케팅용으로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게 아니라 마이스 산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이었었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접목을 해갖고 향후에는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돋움을 돼갖고 새로운 이런 체질을 바꿔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간단히 좀 메타버스 관련된 뭐 기술적인 얘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마이스 쪽에 상당한 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시회 관련해서 단순히 전시회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개인 차원의 어떤 그 포스터 투어나 이런 걸 맡게 되면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높은 체험, 또 깊은 체험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 포함해서 결국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복합의 아주 좋은 어떤 툴이 메타버스일 것 같아. 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좀 혹시 다음번에 한 턴 더 돌게 되면 실제 한번 적용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너무 좀 안이삼 얘기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SAP의 정 이사님 말씀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가운데 거, 이 네모난 거, 중간에 네모난 거, 이 밑에. 네. 이런 좋은 자리에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SAP라는 회사에 몸담고 있고요. SAP는 독일에 수년간 뭐 시가총액 1위를 하면서 그 전 세계의 포천지 100대 기업의 뭐 거의 90% 이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년간 책임지고 있고, 뭐 저희 나라도 삼성부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제가 이제 뭐 사단법인 그 한국 벤처혁신학회 이사도 이제 지내면서 우리 벤처기업들의 많은 그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것은 사실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이 메타버스가 그 메인 트렌드로 성장 발전할 거냐 앞으로. 세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뭘 체크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인데, 제가 인터넷이나 많은 그 토론회를 가면은 1번하고 2번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메타버스의 정의,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트렌드. 근데 3번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메타버스를 하려면은 뭘 체크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뭐가 발전한지를 눈여겨봐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1, 2번은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고 3번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도 이 초개인화 경험을 제공해야 되겠죠. 지속 가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벤트성으로 깜짝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살아서 우리 이제 사용자나 방문객을 경험을 높여주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는 무엇인가는 메타버스가 나온 게 3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그 미국 가속연구재단이라고 하는 ASF가 정의를 아주 잘 내려줬고 그리고 로드맵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가상과 현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공진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그 상호 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입니다.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이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메타버스는 주류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이게는 이제 찬반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그 세컨 라이프라고 메타버스 기업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3D 기반의 아바타. 근데 2D 기반의 페이스북은 성공을 했단 말이죠. 유튜브, 동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용자들의 아니면 참석자들의 몰입감을 주는 거예요. 몰입감, 현실감, 몰입감. 이게 2D, 3D, 메타버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이 방문객의 몰입감을 주느냐가 핵심이지 이 메타버스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2007년에 아까 메타버스 정의를 했다 하지만 2006년도에 보면은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CPS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와의 융합을 추구한다. 그래서 미국에 연구할 과제는 이 CPS다라고 한 게 2006년도입니다. 근데 보면은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 메타버스의 정의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발표를 했죠. 물론 그 초안을 만든 게 이제 그 SAP의 그 전 회장님이 이제 드래프트를 만드시고요. 근데 그 정의를 이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이란 뭐냐? 디지털, 물리적, 생화학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기술적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용어하고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CPS나 메타버스나 4차 산업혁명이라. 자, 메타버스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끊임없이 융합하고 공진화하는 요거는 살아남을 거다는 거죠.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실패하려면은 성공하려면은. 자, 세 번째가 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메타버스 시장은 일경의 경쟁 시장입니다. 여기를 페이스북부터 애플, 구글 다 이게 집중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우리는
메타버스 컴퍼니로 이렇게 변신할 거야. 언제? 2030년. 그래서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접근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성공할 거야.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아니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초개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세컨 라이프의 실패 사례와 그 애플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애플이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1월 달에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어요. 청바지를 입고 나서 스마트폰,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저게 뭐야? 라고 이제 아주 했죠. 근데 2006년도에 애플의 그 1년 매출액이 22조입니다. 근데 아이폰 이후에 저번 분기 매출이 123조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00조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근데 시총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1.28배가 높아요. 삼성전자 7배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되게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융합, 이거는 어떤 식으로는 갈 거다. 그런데 시점을 우리가 잘 태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ink big, start small. 생각은 빅하게, 그러니까 차관 대한 착수 소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업에서 이 메타버스를 위해서 큰 그 그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업으로 보면은 비전과 고울 같은 건데, 이 그림이 없이 단발성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5가지로 좀 정의를 내리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첫 번째, 아까 그 세계관, ASF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세계관. 그게 VR, 그러니까 가상 세계, 그 다음에 라이프 프로그램이라든지 미러링 월드, 거울 세계, 그 다음에 AR, 증강현실. 이게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 마이스 산업에 스페시픽인 특화된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이게 5년 뒤, 10년 뒤. 이게 나오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순간적으로 저거 해보고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로드맵을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우리가 흔히들 VR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VR 장갑, 애플 같은 경우는 VR 장갑, 그다음 구글은 구글 글라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라든지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햅틱 웨어, 슈트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한 개가 아니고 여러 형태로 VR 디바이스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해상도와 무게, 그 다음에 가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죠. PC 스마트폰. 이게 2D 메타버스는 아직도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PC 환경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로블록스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포트나이트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폰 PC에서도 잘 굴러가는 행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들도 향후에 아까 이야기한 디바이스가 더 착해지고 해상도가 좋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그걸로 이제 점프를 할 겁니다. 이쪽 시장은 애플이 한 500조 시장이라고 한 것처럼 디바이스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텐츠예요. 사실은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해외 어떤 방문객이 우리 메타버스로 들어온 이유가 컨텐츠죠. 이 컨텐츠를 가지고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아주 초개인화된 경험을.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줄 건지 생각이 없으면은 이 메타버스는 그냥 아무래도 그 모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컨텐츠는 현재는 그 NFT라든지 그 non-functional 토큰이라든지 대체 불가능 토큰 같은 경우가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자산, 그 보정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우리 그 훈민정 회례본 같은 경우도 100개를 한정석으로 디지털로 한 다음에 한 개당 1억에 판다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럭셔리 브랜드에서 구찌가 그 포트나이트나 이런 데에서 럭셔리 백을
피지컬 백보다 더 비싸게 파는데 완판이 빨리 됐다는 거죠. 거기에는 NFT라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는 유저가 만들 수 있게 해야 돼요. 유튜브가 성공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왜 유튜브가 성공하느냐? 유저가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가 이 그 디지털 옷을 만들어서 크로즈를 만들어서 뭐 월 1,600씩 세후 1,600을 번다든지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 화폐가 현물 화폐로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컨텐츠에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만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저가 만들어서 그것도 NFT처럼 자산을 보호하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사실 플랫폼으로 가야 성공을 하거든요. 아까 포트나이트, 제페토가 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기본적인 사상이 규모의 경제예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간접 네트워크 효과예요. 양면 시장을 가지고 양면 시장에서의 그 효과들이 서로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기하급수를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애플이나 유튜브가 아마존이 성공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도 이 플랫폼 효과, 즉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른 마이스 업계와 서로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 가입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효과죠. 가입자를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으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그 사업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니티라든지 그러니까 유니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그 신한 라이프에 보면은 로지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춤을 추고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20명한테 물어봤어요. 이 로지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전부 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상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가 2003년도에 나왔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이 이제 차이가 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실 인프라예요. 세컨 라이프가 실패한 이유가 사실 인프라입니다. 2G, 3G 시장에 이제 지금은 뭐 5G까지, 6G까지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3G 통신 시장에 3D 그래픽을 전송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그 통신, 그 다음에 아까 NFT라든지 그 컨텐츠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DNA라고 하는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AI,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하고 서로 이게 융합을 봐야 돼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로드맵이, 이 비전이 현재 인프라와 적합하냐, 그리고 아까 VR이라든지 이런 3D, 뭐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적합하냐, 아니면은 스마트폰하고 적합하냐, 이런 것들, 고객 경험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끝이 없겠지만은, Think Big, Start Small인데, 우리 이제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2D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게이미피케이션을 한다든지, 아주, 보물찾기라든지, 아주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부분적으로 3D 기반에, 아까 이제 지금은 VR이라든지 오늘 오다 보니까 약간 4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VR을 오래 보고 있으면 어지럽거든요. 그럼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구글이나 아까 뭐 오큘러스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가상 인간을 위해서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지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어려운 거야 라고 포기하면은 아까처럼 2006년도에 이제 애플이 22조가 지금 거의 시총이 우리나라 1.28배가 되는 그런 거대 기업으로 가는 그 기회는 이제 놓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마이스 업계도 Think Big 하고 이제 Start Small, 뭘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쳐다보는, 그리고 아까 5가지의 제가 꼭지를 드렸는데 그 꼭지를 항상 유심히 체크해보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 이제 의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너무 우리 정성희 상무님이 그 우리 마이스 업계에 엄청난 그 해안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그럴까요? 야, 이거 세상 쉽게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네 분 정말 귀한 토론 해주셨고, 아마 오늘 제가 많은 메타버스 강의도 들어보고 만나봤는데 가장 이 정리가 잘 되는 그런 토론이어서 너무 좀 고맙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양 컨벤션 뷰로에서 정말 좋은 분들 모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선 지금 우리 네 분 그 중요한 토론 또 일부 또 질문도 좀 하셨는데, 우리 민 대표님이 현재로 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네, 네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현업에서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이 팀장님들 이제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이제 민간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될지 좀 정리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하고 국내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퍼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를 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플랫폼을 직접 만드는 건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유지하고 계속해서 유저들을 머무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뒷심이 과연 있을까? 이 민간 기업들은 사실 목숨 걸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목숨 걸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유저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기동성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상관광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팀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기반의 기업인데, 상대방들 대기업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협업을 하러 이제 들어오면 오래 걸립니다. 이게 POC 단계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저희는 그쪽 산업을 모르고 그쪽은 저희 이제 기술이나 이제 이런 베이스를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하나를 협의를 하면 결정 단계까지 힘이 너무 빠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나게 전력 손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기관에서 인력 양성, 특히 아까 개발자 인력 양성하는 거는 사실 넘사벽입니다. 그쪽은 인력이 정말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 ICT가 융합한 요 인력, 요 기획 인력, 요런 인력들만 좀 많이 양성을 해줘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POC 기간을 굉장히 짧게 좀 줄여서 빨리빨리 시장에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제가 동감을 하는데, think big, start small. 예, 그 부분은 start small이라고 하려면 해당 상대방 담당자들이 이해도가 있어야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스타트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팅 요청은 예를 들어서 한 50건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는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여나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사실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예를 들어 세컨 라이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타이밍이 안 됐던 거죠. 그때는 아무리 그런 기반이 안 잡혀 있는데 그런 이제 신기술이 나와봐야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기술적인 거를 스타트하기에는 초기 단계지만 타이밍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요. 이 경험치를 바탕으로 시장이 완전히 형성됐을 때 그때는 좀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반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기를 하면 향후 한 2, 3년도, 3, 4년 이후에는 이제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저희는 민간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사실은 머리를 맞대서 좀 힘을 좀 모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금 이 기회가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저는 뭐 물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잡아서 메타버스 영역에서는 저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에 그 경쟁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정말 좀 마음에 와닿네요. 제가 우리 안 이사님한테 혹시 실제 사례 한번 있으시면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말씀 주세요. 예,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버추얼 전시관이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시장에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게 아까 좀 팀장님도 말씀 주셨던 게 초기에는 가상 전시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치형으로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지금은 웹배포 형태로 많이 지금 바뀌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지자체 쪽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아직 협의 중이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가상화 시켜가지고 관광 명소들을 이제 버추얼라이징을 해갖고 소비자들이 가서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도화된다면은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버추얼로 경험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좀 크게 말씀드리면은 베뉴 차원에서는 버추얼 코엑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로컬라이징을 해서 일반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플랫폼을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로컬에 있는 버추얼 스토어 같은 경우는 거기와 연관돼 갖고 일반 상인들이 이제 자기 컨텐츠를 올리고 그 공간에다가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런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모듈 형태로 빌더 형태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나오면서 좀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나갔는데 혹시 우리 정상무님 혹시 끝으로 한 말씀 더 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실제적 경험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좋은 자리였는데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거든요. 이 사업자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 플랫포머가 될 거냐, 아니면 플랫폼을 탈 거냐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플랫폼은, 이 플랫폼 거버넌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이제 애플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생긴 매출이 714조입니다. 아까 애플이 하드웨어 파는 게 500조면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게 714조인데 그거는 이제 애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플랫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전문가 민간 사업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결론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김 팀장님 혹시 있으시면 간략하게.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은 민간에서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는 이제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계속 줘야 된다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제 컨텐츠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민희 팀장 혹시?
예, 저도 맥락은 뭐 비슷하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사실 그 발표하신 그 민 대표님 플랫폼 사실 니치 마켓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관광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민간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제게 들렸고요. 또 제가 최근에 또 국가 물론 이제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서 했던 사례이긴 하지만 또 그 이벤트 기업이 또 IT 기업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그 마이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도 제가 한번 봤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IT 기업이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필요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저희 그 지자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민간하고 그 민간이 발전될 수 있고 또 민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고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5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이 메타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들만이라도 조금 고민 더 하고 해서 이 메타버스가 우리 마이스에서 좀 꽃을 피울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킨텍스라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 공간이지만은 이걸 메타버스로 잘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이스께도 새로운 경험, 어쩌면 상시 경험이 좀 가능할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마이스 업계 또 우리 뷰로 포함해서 같이 한번 힘을 좀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원래 애기도 나올 때는 작게 놓고 크게 키우란 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빅싱크, 스타트 스몰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로 메타버스와 어떤 마이스 또는 관광과의 결합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